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덩실덩실 코리아의 호스트 비비안. 크리스틴입니다. 한국어 이름 얘기해 볼까요? 네, 정지현입니다. 정도현입니다. 저희가 무슨 관계냐고요? Sisters. 저희는 자매입니다. 네, 친자매예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잡담을 하게 될 내용이 뭔가요? 오늘 저희는 언어 공부할 때 꿀팁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봅시다. 네, 좋아요. 네. 언어 공부가 사실 언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일까요? 언어 공부요? 네, 공부란? 딱 공부라는 딱 그 키워드를 들었을 때 좀 부담감으로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뭐 공부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공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 공부라는 건 사실 단순히 언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역사적인 배경까지 같이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쉽게 그러니까 쉽게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운 공부가 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네. 같은 생각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언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냥 그 글자, 뭐라 그래, 문자 이런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문화, 역사, 그 나라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그 언어를 좀 습득하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국어 공부 많이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공부에 흥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언어를 꽤 좋아했었던 편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주변 친구들도 뭐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일본어, 중국어 공부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는 당연히 한국인이라면 했었던 영어 공부 그리고 스페인 공부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4종류의 다른 언어들을 네. 해오셨네요. 맞아요. 네 가지. 제가 봤을 땐 저희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교 약 5학년, 6학년 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영어를 배우게 되잖아요. 모든 아시아권 나라가 그렇듯이 이제 교과서를 들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읽기 쓰기 위주의 교육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혹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2 외국어를 또 고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인기 있는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당시에는 일본어가 좀 인기 언어였어서 저도 일본어를 배웠었고 이제 영어는 이제 기본으로 필수 과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본어가 인기가 많았지 않았나. 물론 중국어를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일본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반이 10개가 있었다면 그 중에 9개의 반이 일본어, 1개의 반이 중국어 이렇게 좀 개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일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또 생각보다 아시아권 언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진 않는데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서부터 본인이 이제 취미를 갖고 교양 과목 맞아요. 교양 과목으로 프랑스, 독일어, 유럽권의 언어를 많이 배우는데 뭐 한국어를 할지 한국어는 또 요즘 뜨고 있잖아요. K-pop 영향으로. 그렇죠. 네. 맞나요, 일본 친구?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서 같이 티 한잔 하고 이렇게 좀 과일 먹으면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친구들과 가볍게 티타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언어 공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왔던 배워왔던 그런 언어들 좀 언어마다 같은 방식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 언어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라고 도입을 했을 때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거는 크리스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언어를 사실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다기보다
그냥 좋아서 가까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게 된 케이스다 보니까 뭐 언어 공부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이 언어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거는 딱히 없었어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지금 현재 살면서 배워왔던 언어가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목록으로 얘기해보면 일단 한국어는 모국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이렇게 좀 8개 언어를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다 100%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언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어민들이랑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고급으로 좀 구사를 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언어학을 또 공부하고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언어학자들의 이렇게 교육해보니 효과가 있다더라, 이렇게 티칭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더라,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저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동의를 했던 학자의 말을 좀 빌려보면 저희도 모국어를 습득할 때 언어는 사실 공부가 아니라 습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득, 내 몸에. 네, 저도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습관화해야 되고 사실 좀 긴 싸움이 되는 거죠. 그 마라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응애응애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말을 계속해서 듣고 듣기가 먼저, 그 다음에 내가 엄마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글씨를 배우면서 읽고 쓰기까지 그 순서대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도입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마다 사실 문장 구조랄지 그 언어의 그 어원이랄지 많은 것들이 정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뭐랄까 공부 방법으로 배우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어떤 언어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는 언어가 있고 그리고 사실 가장 효과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막연하지만 그 언어를 얼마나 내가 받아들이냐, 그 언어의 문화권을 내가 얼마나 수용하고 그 언어에 대한 오픈 마인디드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내가 중국어란 언어를 배워보겠다, 근데 내가 그 언어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 언어의 어떤 문화권을 그렇게 그다지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언어가 빨리 늘 수 있을까요? 못 늘죠. 그쵸. 그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중국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외를 많이 다니기 전에는 중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 또 중국에서 공부를 또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어에 관심이 조금 생겼지만 근데 내가 배울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좀 벽을 두고 그런 게 있었는데 중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 중국에 한번 가볼까 이런 또 계획을 갖게 돼서 근데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조도 도저히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만에 공부를 접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중국어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해외 경험을 좀 쌓고 하다 보니까 중국어가 정말 영어만큼이나 정말 좀 중요한 언어라는 좀 생각도 들게 됐고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중국어에 대한 마음이 좀 열리게 되는 계기가 생기고 그 이후에 중국어를 다시 공부했을 때는 확실히 그 전보다 성조도 더 쉽게 느껴지고 성조를 하면서 말하는 것도 중국어 공부하는 게 재밌게 느껴지고 좀 그렇게 했던 경험이 또 있어서 그 말에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직접 체험을 또 하셨네요. 그렇게.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도 사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기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 밑바탕에 그 마음 깊이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관심이 있고 또 한국의 연예인이랄지 한국의 드라마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아니면 한국의 음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와이프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 한국어를 잘 하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저희 덩실덩실 코리아라는 사실 그 채널명을 그렇게 저희가 장명을 하게 된 이유가 한국어가 진짜 춤추듯이 축제를 하듯이 재밌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로 앞으로 좀 자연스럽게 더 저희끼리 대화하는 방식으로 또 찍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한국어로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듣고 싶은 주제라든지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 중에서 저희도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참 재미가 있겠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어 공부를 위한 꿀팁 한 가지씩 얘기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한테 도움이 됐던 부분은 사실 아까 말했듯이 언어 공부를 막 공부를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보니까 물론 공부도 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언어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되면서 언어를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영어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뭔가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재밌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영어에 계속 노출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드를 보는 걸 좋아한다던가 팝송을 듣는 걸 좋아하고 저는 케이팝보다는 팝송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거나 이제 미국 배우들에도 관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영어에 관련된 어떤 문화를 좋아하는 게 있다 보니까 영어에 계속해서 노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경험도 하면서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영어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지 않았나. 그게 언어 공부할 때 꿀팁이라면 꿀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말에 참 동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저도 그 언어의 재미를 느끼는 순간 확 탄력이 붙어가지고 진짜 맞아요. 그 눈에 보이는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아. 저의 꿀팁을 얘기하면 저는 일단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막 정체돼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했지만 느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침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냥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5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기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언어를 내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1화 덩실덩실 코리아 여러분 1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